자, 얼굴이 붉고 민감하신 분들, 병원에 가면 좀 좋아진 듯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악화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시죠? 이것은 매우 여러 가지 원인이 주사 피부염을 만들어내고 악화시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자세히 그럼 명확하게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주사 피부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실 겁니다. 주사 피부염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피부가 되게 민감하다는 겁니다. 표피 그리고 혈관에는 PLR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요. 원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이 수용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비상 신호를 피부에 주면 적절하게 면역 반응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용체가 너무 과하게 발달된 거죠. 우리 몸 입장에서는 PLR 수용체가 과도하게 알람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면역 세포들, 군인들이 쫙 모여들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봤더니 별게 없어요. 면역 세포가 균을 죽일 때는 좋은 거지만 너무 과할 때는 우리 피부 자체를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PLR 수용체가 과민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 조절에서도 문제가 돼 있어요. PRPV라는 수용체가 활성화됐는데요. 주사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그것들이 레이더를 항상 민감하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경 체계를 통해서는 내가 뜨거운 열을 받았다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이 수용체가 활발하게 반응을 해서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따갑고 혈관이 확장돼서 얼굴이 붉게 변하는 이런 것입니다. 수용체가 너무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 피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모낭충이라고 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때 옆에 있는 학생들이랑 서로 얼굴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이고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보일 겁니다라고 교교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징그럽게 지금 보이는 모낭충이 보였는데요. 이 모낭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사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이 모낭충 숫자가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숫자가 증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모낭충 자체는 피부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겠죠. 주사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이것에 의해서 또 자극을 받아서 얼굴이 붉어지고 염증이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민감한데 모낭충에 의해서 또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피부는 가장 바깥층에 각질층이 있고 그 밑에 피부 표피층이랑 진피층이 있죠. 자, 우리 모친이 항상 강조하는 거 동기야 때 잘 밀어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장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은 우리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딱 막아주는 보호막인데 주사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각질층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봉을 해줘야 될 비닐막이 없어지니 피부가 수분이 많이 빠지겠죠. 그럼 건조해지겠죠. 그럼 염증이 생기겠죠. 이런 보호막이 떨어지니까 외부에 어떤 물질들이 들어오거나 화장품을 잘못 쓰면 자극에 취약해지겠죠. 주사 피부염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이번에 새로운 제품 나와서 한번 발라봤더니 조금만 이제 잘못 발라도 되게 따갑고 불편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최전방에 있는 피부 보호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주사 피부염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혈관이 쉽게 확장되고 수축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관의 조절 기능이 망가진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말은 얼굴이 좀 붉어졌다가 다시 좋아졌다 이런 반복이 되는 건데 붉어진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굵은 실핏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 확장된 게 어떤 문제냐면은 여러 가지 감각 수용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생긴다고 했죠. 혈관이 확장이 되면 이러한 면역 신호에 의해서 면역 세포들이 들어오는 길을 많이 만들어주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되면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발생하고 또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면 이것에 의해서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들을 분비시켜서 또 혈관을 확장시키고 계속 악의 순환고리를 돌게 됩니다. 주사 피부염, 얼굴이 붉어지고 민감해지는 거는 면역이 너무 과하게 발생하고요. 신경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고 각질층이 약해서 피부에 장벽이 손상돼 있고 모낭충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돼 있고 혈관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5가지 때문에 주사 피부염이 나타나고 악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가 되면 항상 붉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치료하면 될까요? 어쩌면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것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 습관 교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거나 내가 민감하고 혈관이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외부에서 뭔가가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피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바깥에 있는 각질층을 좀 튼튼하게 유지해 줘야 되겠죠. 주사 피부염 환자들은 절대 때 미시면 안 됩니다.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최전방에 있는 이런 방어막을 없애는 거죠.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은 때를 안 미는 것뿐만 아니라 목욕할 때 이태리 타월이나 그런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부드러운 천으로 샤워를
타올로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손으로 하셔야 되고, 그 필링제가 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쓰시거나 그런 세안제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주사 피부염 환자 중에 그걸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썼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붉고 각질도 뜨고 하니까 뭔가 이거 제거하면 주사 피부염이 좋아질 것 같아서 필링제를 썼어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나의 피부 보호막을 제거하는 꼴이 됐죠. 괜히 피부를 자극하는,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해서 피부의 보습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가 약간 염증이 생겨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죠.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은 보습제는 정말 꼼꼼하게 쓰셔야 돼요. 보습제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지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모두 포함된 정말 좋은 보습제를 써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피지오겔, 세타필, 제로이드, 아토베리어와 같은 아토피 환자에게 쓰는 정말 저자극성 보습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 자체가 수분감을 가진 것만으로도 염증에 어느 정도 저항감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자꾸 이제 보습 얘기하는데 아예 그냥 보습의 끝판왕, 물광 주사가 있어요. 우리 피부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구성 성분, 콜라겐, 탄력 섬유, 히알루론산. 이 히알루론산은 분자 한 개당 본인의 10배 정도의 물을 쫙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 논문에 보면 주사 피부염 환자에 히알루론산을 주입했더니 보습이 많아지고, 그리고 피부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주사 피부염의 여러 가지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는 논문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사 피부염을 좋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은 항상 피부과 의사가 말하는 거 있죠. 또 그 얘기야 하겠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피부로 들어와서 진피층에 사실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발생하는 건데, 피디님들 솔직히 지금 20대 젊은 나이에 주사 피부염 없으면 자외선 받아도 약간 하루 이틀 빨갛다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사 피부염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민감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자외선이 왔을 때 얼굴이 많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외선의 문제 중에 하나가 항상 지속된다는 게 문제죠. 내가 밥 먹으러 나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하루 이틀 받는 게 아니라 늘 평생 받는 거죠. 비록 저강도의 자외선이라도 꾸준히 받게 되면 이것들이 계속 자갈자갈하게 염증을 유발합니다. 주사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자외선이라고 하는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을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외선 차단제가 이것 자체가 또 자극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사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나한테 맞는 부드러운 자외선 차단제를 좀 찾으셔야 돼요. 제가 특정 제품을 말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주로 애용하는 피지오겔 상당히 부드럽죠. 향도 없고 방부제도 거의 없어요. 피지오겔에 자외선 차단제가 섞여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즉 아토피 환자용으로 나온 기본적인 좋은 보습제에다가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시고 가까운 올리브영 가서 한번 여러 가지 트라이 해보세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나한테 맞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을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 염증을 차단하는 가장 값싸고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가 하얀 분들이 빨간 그 홍조기가 많이 보이는 게, 좋을 질문이에요. 맞아요. 주사 피부염이 백인들이 많아요. 자외선이 피부로 들어오면 그 하나 자체가 어떤 염증, 자극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라 그랬잖아요. 피부가 조금 어둡다 밝다의 차이는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많냐 적냐의 차이죠. 멜라닌 색소가 많다는 말은 자외선이 피부로 좀 덜 들어온다는 뜻이죠. 피부가 하얗다는 말은 자외선이 피부로 쑥쑥쑥 들어온다는 뜻이죠. 피부가 밝은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른 것 같은 얼굴이니까 자외선의 손상을 많이 받는 거예요.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했더니 주사 피부염의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줄었다는 논문도 있으니까 꼭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주사 피부염이 있을 때는 좀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시고 명상도 해보시고 이런 말들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고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가 좀 발달이 돼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약간 염증 반응이 약간 증가하게 되고 혈관을 약간 확장시켜 놓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늘 받고 있는 이러고 있으면 안 그래도 혈관 확장과 염증이 올라가는데 더 악화 요인을 추가시키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좀 스트레스 좀 풀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운동으로 푸셔야 돼요. 코티졸이 올라가 있을 때 이걸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법 중에 하나가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티졸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교감신경이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정도는 꼭 운동을 하십시오.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이 딱 진료실에 들어올 때 보면 인상을 좀 쓰고 계시고 좀 약간 짜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얼굴이 붉어서도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스트레스가 좀 많은 거기 때문에 이런 단계만 낮춰도 염증이 조금 줄어들고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으로 바뀌어서 혈관이 약간 수축되는 거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인 제가 치료 부분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건 답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독시사이클린을 사용해야 되고, 이미 확장된 혈관을 파괴하는 혈관 레이저를 사용해야 되고, 아까 나를 괴롭히는 모낭충을 줄이는 수란트라를 써야 돼요. 첫 번째는
번째는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독시사이클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용량 200에서 100mg 정도 쓰면 균을 죽이는 건데 100mg 이하로 꾸준히 썼을 때는 균을 죽이는 역할보다는 항염증 작용이 더 큽니다. 내가 타고난 수용체가 발달된 거는 사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 타고난 거예요. 뭔가 자극이 들어와서 TLR 수용체, 신경 수용체가 와서 면역세포를 불러 모을 것 같을 때 독시사이클린은 꾸준히 쓰면 이 염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따갑고 2차적으로 혈관이 생기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항생제인데 너무 오래 먹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독시사이클린은 내성이 정말 적은 양으로 돼 있고요. 조용량을 상당히 오랫동안 썼을 때 크게 문제없다는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으니까 독시사이클린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로젝스 또는 수란트라와 같은 약물을 바르세요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얼굴에 있는 모낭충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걸 하는 거죠. 수란트라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라고 헷갈리시는데 크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수란트라 로젝스는 직접적으로 염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모낭충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미 생긴 염증은 독시사이클린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모낭충을 줄여주는 것은 수란트라 로젝스로 눌러주면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자, 마지막은 과도하게 확장된 혈관을 줄이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혈관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V빔, XLV와 같은 혈관 레이저인데 과도하게 확장된 혈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환자분이 느끼는 만족도는 상당히 큽니다. 한번 사진 보시면 치료 전 사진을 보시고 치료 후 사진을 보세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죠? 자, 얼굴이 많이 하얘진 것만으로도 환자가 느끼는 좀 스트레스가 많이 줄게 되고 또 스트레스가 줄면 주사 악화율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혈관을 줄여주지 않으면 이 확장된 혈관에서 계속 염증 세포를 공급하게 되죠. V빔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혈관 레이저와 XLV라고 하는 제가 많이 쓰는 혈관 레이저. 자, 논문을 보시면 둘 다 주사 피부염의 홍조를 줄이는데 정말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XLV가 장점 중에 하나가 통증이 V빔에 비해서 적었다는 것을 논문에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V빔은 조금 자극이 있어서 일부 레이저를 잘못 쏘면 약간 멍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XLV인 경우에는 이런 멍 같은 것이 적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무조건 XLV가 좋으냐? 그건 아니고요. V빔은 꼭 혈관종 같은 때는 정말 따라올 게 없고 다만 이런 주사 피부염처럼 좀 부드럽게 반복적으로 쓸 때는 저는 XLV도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혈관이 두꺼워진 것 자체를 줄임으로써 혈관도 줄이는 거지만 혈관이 줄어듦으로써 염증도 줄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친구 중에 한 네. 명이 주사 피부염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네. 병원을 한번 찾아서 괜찮아졌다고 하더니 또 빨개진 상태로 와서 재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네. 주사 피부염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타고난 그 수용체의 민감성은 저희 고칠 수는 없어요. 항상 말하는 것이 환자분 피부는 아기처럼 잘 다뤄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치료를 잘해서 얼굴이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꾸준하게 자외선 차단 잘 바르고 너무 매운 음식 먹지 말고 얼굴에 스크럽 같은 거 하지 말고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병원 와서 잘 관리해 나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조금 복잡하게 했어요. 이것만큼은 제가 일부러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던 겁니다. 각각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회피할 건 회피하고 치료받을 거는 잘 치료한다면 우리가 100% 완치는 아니지만 잘 관리해 나간다면 거의 주사 피부에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중에 조금 복잡한 내용이 많았으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수시로 들어와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이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